공화주의는 현대 문명의 국채를 의미해요. 그건 정책이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의 이 말하자면 행동과 그러니까 이 국가의 지금 현대 문명, 현대 국가의 공통적인 기반이 공화제고 그 공화제는 말하자면은 예컨대 안보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회에 이 적절한 차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고 공화주의는 공화국의 공통성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이 뭔가를 따지는 겁니다. 자, 내가 윤평중 씨한테 물을 거예요. 공화주의라 하면 권력 분립입니다. 권력 분립 누가 깼어요? 누가 깨도록 그냥 방치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 천민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민자본주의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조국 이후에 한국의 자본주의는 지금 이 586 수구 세력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요. 저기 바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도박 아이템 이렇게 막 사실상 도박 아이템 온라인 게임에서 무제한으로 풀어주고 그러면서 막 온라인 게임 회사 주식이 막 3배, 4배 튀고 그 게임 회사들의 주요 주주가 중국계고 거기랑 연결돼서 펀드 돌아가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지금 저 테헤란로 지금 저기 여의도 이거 누가 주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586 세대. 조선일보에 대한 내가 참 중요한 피델리티가 참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주 무지막지한 속으로부터의 배신감을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자꾸 왜 공작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왜 그러니까 순진해서 지금 분노 느끼는 거야. 그렇든 그렇든. 그리고 선거 하루 전 하루 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총선 이후에도 지금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능적으로 더 지능화된 방식으로 친중 반미를 하면서 미통당을 이제 마비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문팔육에 지금 사실은 충성을 바치려고 하고 있어. 아주 그 야릇한 미소를 띄고 있어요. 나 지금 구역질 납니다. 구역질 나죠. 자, 그러면 이제 조선중앙이 이제 엊그저께까지 확실히 장악하고 있었던. 그렇죠. 지금도 비대위 만들자 그러면서 또 장악하려고 들죠. 근데 그게 장악이 되겠어요? 안 되지. 아니, 근데 나는 그거 한 게 저도 어디 바로 서울 혁신위에 한번 잠깐 몸을 담은 적이 있는데 왜 국민으로부터 대표받은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법적 위임을 밖에서 있는 명망가의 작두에 왜 그러냐면 왜 목을 바쳐요? 왜 그러면 자기의 조직 자기 지역구에 자기 조직이 당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러니까 다 바람으로 그냥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그 브랜드의 공인을 찍어주는 그 서티파이어 그 공증 공인자는 조선중앙이야. 그러니까 이 구조가 그런 거야. 이게 보수야라고 도장은 조선중앙이 찍어줘 왔어요. 그걸 이제 앞잡이들 범털이 놀아. 그럼 실제로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진성당원, 가치지향적 자유민주 시민 조직이 없어. 그러니까 당 흘러가는 대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구조라고 이게. 이런 비슷한 투표가 있거나 아니면 사건이 있어서 언론이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큰 문제에 대한 연관이 되는데 그때 중요한 그걸 집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중앙이 엊그저께까지 장악했던 미통당에 결여된 것들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제가 세뇌탈출해서 가끔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짚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제일 큰 문제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전무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게 교육이나 문화, 정신, 가치, 현대 문명, 즉 가치나 정책이 비전이 내장이 안 돼 있다. 그다음에 잠깐만 그러니까 586 수구반동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는 어미는 비판을 못하죠. 못하는 이게 586 수구반동 집단이야. 이거 그냥 특권 집단이야. 이 얘기 없이 경제 망쳤습니다. 이 얘기만 해. 그렇지. 그래놓고
저희는 보수고요. 저희는 한미동맹파입니다. 이러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있죠. 중국 비판은 또 안 해.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조선중앙은 그것에 보수를 브랜드 이게 보수야라고 공인서를 떼준다고 자임을 하는 조선중앙은 틈만 나면 미중 전쟁 흠집 내고 트럼프 흠집 내 반중이야 반미야 이 이상한 구조예요 이거. 개혁, 중도, 다자주의, 국제주의 예, 그러니까 뭐 하면서 아니 지금 한반도 한국인들의 운명이 미중 전쟁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예, 예. 내놓고 미중 전쟁을 내놓고 조목조목해서 반대하든지 그래. 아니면 그 반대 근데 반대가 안 되죠. 이러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를 몰아서 제어하겠다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인류보편의 가치가 거기 그 전쟁에 내장돼 있어서 그 전쟁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찬성하든지 예, 예. 전쟁을 찬성하든지. 아니 그게 그뭐 아니라 진중을 하려고 그러면 중국이 예? 미국을 대체할 거다. 조선중앙도 거다. 그렇고 그곳의 앞잡이들이 장악했던 미통당도 그렇고 완전히 까면은 친중 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랬었다.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고 두 그다음 번째가 두 이제 번째는 우리 내부에 그 부분하고 연관되지만 헌정 질서에 엄청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박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뭐 이 저기 헌법 거의 반헌법 혹은 위헌 거의 헌법 파괴적인 여러 가지 지금 법률, 공수처, 연비제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조선중앙이 효과적으로 저항 안 했었어요. 그거 모르면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면서 놔두고 적당히 지금 넘어가고 막판에 저항하는 척만 했습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막판에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 슬쩍 얹었죠. 황교안이도 같이. 그렇죠. 그 앞에는 그 얘기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11월 12월 됐어야 숟가락 얹었어요. 그렇죠. 특히 선거제도 나오니까 숟가락. 네. 그때 자기들이 한 얘기 그거 아니야. 공수처는 통과하고 선거제는 막겠다. 맞겠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공수처를 통과시키려면 네. 선거제도를 우리 입맛에 해줘. 이 게임을 띄웠었잖아. 그렇죠. 그 게임 뛰고 난 뒤 또 이제 또 그럼 정의당이랑 대수당이고 정의당이랑 뭐가 다르냐고. 아무것도 안 다르죠. 정의당도 그 게임 아니요. 저 더민당에 대해서 그래서 공수처 이번에 같이 뭐 통과시킬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거제 가자. 그거였었잖아. 이번에 황교안 그다음에 저기 심재철, 나경원 그 뭐 다 그때 마지막에 그 뭐 하는 척했던 사람들 다 떨어졌잖아요. 아니 황교안 심재철이 좀 나오자마자 하려 그랬고 황교안이 하는 척했고 나경원은 하는 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협조를 했고. 그렇죠. 그러면 각종 다른 법안이나 예산안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상임위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수단이 그런 짓을 존재하는데. 못 하는데 상임위는 룰랄랄라 내버려 두고 입만 털은 거지. 공수처 그렇죠. 반대합니다. 그것도 막판에 가서. 막판에 가서. 나경원이 제일 악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이 이제 찍어 먹겠다고 이제 눈이 뒤집혀 갖고 이제 대표 노래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정치 더 웃기는 게 헌법 납치에 대해서 조선중앙이 완전히 침묵했죠. 완전히 침묵했죠. 그러니까 100만 명이 서명하면 무슨 헌법이든지 발의될 수 있게 하는 그 황당한 마지막 그 선거 시점에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그러니까 송두리째 완전히 그냥 폐기할 수 있는 그때 그 서명한 사람들 23명 그냥 제명하든지 반성문 받고 일부 제명시켜버리고 이러한 식으로 상대방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합니다라고 치고 나가고 조중동이 그렇게 포문을 열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면 148명 중에 23명 미통당 빼고 나머지 125명은 더민당 계열이니까 그거는 조중동 그 제대로 보도도 안 했잖아. 보도도 완전히 이상한 침묵이었잖아요. 정상적인 뭐 내가 나이브한 그냥 스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하고 헌법은 둘 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헌법을 그런 방식으로 100만 아무런 그 뭐 세대 지역 이런 그것도 없이 유신 이전에 발안제가 있었으니까 리바이벌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슬슬 나눠 먹자는 거 나는 저기 거기에 사인을 했던 23명이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조선중앙이야. 그쪽에 지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주문을 받았거나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미통당 조선중앙이 장악해서 가지고 놀던 미통당에서 예, 예. 결여된 것 정리하면 딱 세 개인데 예, 예. 하나는 문명 대 반문명, 예. 미중 전쟁을 전혀 조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틈만 나면 반미 흠집을 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쟁점 벌이기. 두 번째는 박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헌정 파괴 법안, 그다음에 헌법 납치 시도 이렇게 줄줄이 이어지는 헌정 질서의 그 문란에 대해서 혹은 파괴에 대해서 미통당이나 조선중앙이 정면으로 칼을 뻗고 덤벼들질 않았어. 범인은 저항도 못했어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전무하자. 특히 교육, 문화, 정신, 가치 또 네. 현대 문명이 앞으로 어떻게 가는 거냐. 네. 이런 데 대한 비전이 전무하고 오로지 그 뭐 막말이니 뭐니 낙인만 찍으려고 덤벼두고 그렇죠. 586 성역화를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지금은 이제 뭐 180석 또 모으면은 192 지금 그냥 물리적으로 192입니다. 뭐 저쪽이 그러면은 우리 체제까지 다 뭐 변경할 수 있고 쉽게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예, 중국이 망하고 있고 북한이 망하고 있기 때문에 쟤들이 체제 변경, 쟤들 입장에서 체제 변경하는 혁명을 하는 것보단 부패시켜 놓고 빨대 박는 거를 영구화시키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는 예. 누구도 말하자면은 이제 더 이상 그 말하자면 도전받을 수 없는 포스처를 딱 갖췄잖아요. 그런 거요. 그리고 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눈치 보면서 만들어 놓고 뭐 이제 법률 수준에서 뭐든지 사실상 체제와 사회 체제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채를 변경한다, 헌법 개정한다,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동지인데 우리 후배인데 아시잖아. 그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양반 아들이 아드님이 이제 20대 후반인데 이제 저기 좀 뭐 지방에서 근무를 해요. 그 아들이 또 이 자유보수 성향이야. 그래서 아빠 이제 선거 후에 그 아들이 보내준 장문의 카톡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4.15 참패에 대한 나름 원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통당이 친문 세력의 대항마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권에서 4차 산업들을 옥죄는 규제들을 만들 때 역차별적인 페미니스트 정책들이 남발될 때 자국민들을 등한시하는 외국인 우대 정책들이 신설될 때 보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둘째, 확고한 30, 40대의 친문 성향을 우습게 봤습니다. 경제적 괴로움 없이 쉽게 커리어적 정착을 한 이들, 경제정책의 변동이 바로 피드백되는 한계 계층이 아니기에 즉 정규직 화이트 칼라이기에 정책적 우려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류들입니다. 더해서 친노 이래로 친좌파 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이들은 더 이상 포섭의 고려 대상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보수가 패한 건 어줍지 않게 이들을 포섭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포섭될 이들은 이미 친보수 성향입니다. 셋째, 미래지향적 이미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교조와 같은 자유우파적 교육단체가 없었거니와 그러니까 전교조에 대항할 수 있는 대응되는 자유우파적 교육단체가 없었거니와 민주당은 노무현 시절부터 청년정치 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으면서 보수당은 그런 제재가 부재했습니다. 민주당이 아카데미를 들어오려는 청년들을 선별하는 면접 과정부터 경력적 보장, 즉 수료하면 보좌관으로 채용 등까지 신규 인재의 수혈과 젊은 목소리를 들어주는 당이란 이미지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보수는 어땠나요? 역시나 없었습니다. 이런 게 있어봤자 애들 밥 사 먹이는 정도의 저급한 행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넷째, 희생을 존중하고 보상하려는 자세의 부재가 없었습니다. 현재 보수의 대표 기치는 강한 안보, 자유, 시장경제 유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치들은 승계되어도 되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군대에서 고생 좀 해도 돼. 군대에서 어딜 임금을 더 받나. 같이 희생을 경시하는 풍조 또한 남아 있습니다. 당장 정태옥이 청년임금 상승에 대하여 남긴 논평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래 텃밭이 될 10대와 20대는 군대를 거쳐야 하기에 이런 풍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텃밭을 재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입성한 보수 국회의원들은 원내의 정책 투쟁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반시장적 규제, 패미적 정책,
외국인 우대 정책에 대한 공격적 대응과 대척점이 될 정책 대안의 활발한 발의로 국민들에게 대항마로서 호소해야 합니다. 둘째, 보수가치의 재정립과 재정립된 보수가치의 교육 프로그램이 가동돼야 합니다. 보수를 양성하려면 보수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정립해야 합니다. 정립하면 그것을 교육할 교육단체, 교보제, 교육 커리큘럼, 교육에 끌어들일 인센티브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는 정교모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앞서 두 번째에 관한 연장선에서 말씀드립니다. 보수 청년 양성과 더불어 보수 청년이 중앙 지방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커피 타오고 인셈을 파쇄하는 것과 같은 단순 노무직을 시키는 데서 벗어나서 상대당의 공격에 대한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태스크포스, 대국민 연설에 쓰일 워딩에 대한 논의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 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게 열어주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잃어본 결과 얘네는 겨우 25살인 나에게도 당대표 토론 논리를 만들게 해줄 정도로 열려 있었습니다. 설령 결정자까지는 못하더라도 참관의 기회는 제공하여 청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미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군인 복지에 대한 열린 마인드와 군인이 불이익 받는 분야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하는 모습을 앞장서서 보여줘야 합니다. 강한 안보를 주장하는 보수가 정작 군의 사기와 복지는 등한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섯째, 반공에서 벗어나 반시장 타도, 패밀을 벗어난 이퀄리즘, 자국민 중심주의를 호소할 수 있는 주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 조선일보, 중앙일보 봐야죠. 틀딱 수구 예. 이렇게 비판한다고 이 친구들이 저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게을르고 체계적으로 양성을 못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럴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참 절대적 위기로 보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조선일보 말대로 야 미통당 해체하고 우리 위대한 더불어민주당 단일 대호정당 단일 정당 체제로 가서 이해찬이 말대로 50년 집권에 한번 올라타 볼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위기가 기회거든요. 그렇죠. 이 절대적 위기 속에 숨어 있는 기회를 한번 좀 짚어보죠. 자, 세계가 돌아가는 데 대한 정확한 그 구도를 개념에 탑재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전쟁은 문명과 반문명의 전쟁이고 그 전선을 분명하게 본인이 인식하고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명쾌하게 정하면 이깁니다. 문명의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미통당 당선자들이 앞으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뛸 때 반중 노선 확실히 해라 이거예요. 그렇죠. 반중 노선 확실히 해라. 반공산당, 중공 노선. 예, 반중공, 반인민해방군 노선을 확실히 해라. 해야 됩니다. 예. 예, 첫째. 두 번째. 두 번째. 분단구조 해체됩니다. 이거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2022년에 3월 신춘 대선이죠. 그 대선 그리고 6월 달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당 구조도 붕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유보수가 이 대대적으로 세계사적인 쓰나미가 온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명쾌한 자기 사고를 정립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우리가 지금 자 보세요. 쟤들은 지금 지자체까지 싹 장악을 했고 뭐 전교조, 민노총, 언론, 심지어 조중까지 이제 완전히 무릎을 꿀려갖고 이제 거대한 체제가 됐어. 이 상태를 그대로 인정을 하면 저희가 대선에서 또는 2020년 3월 대선, 2022년 6월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몰렸을 때는 위기에 빠졌을 때 롱샷을 해야 돼요. 롱샷.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여기로 갈 거다라고 정확히 읽고 여기다 대고 총을 쏴야 돼요. 딱 한 발. 몰렸다는 건 외할 승부거든. 네, 그렇죠. 저보고 만약에 얘기하면 자 보세요. 내년 봄에 지금 외신 보도에 얘기한 거예요. 전문적인 내년 봄과 초여름 사이에 백신이 나온다고요. 그럼 제일 먼저 맞는 건 미국 그 백신을 제일 먼저
투약받는 건 미군이에요. 미군이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년 6월이 되면 내년 5월이 되면 미군이 하시라도 북한을 접수 평정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렇죠. 선거는 내후년 3월이야 대선은. 그렇죠. 1년. 그러면 시간으로 보면 10개월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군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과 예, 예. 실제로 대통령 선거가 일어난 시점 사이에 10개월이 떠 있다고. 그렇죠. 여기에 배팅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 이게 미군이 막무가내로 북한 들어가지 않아도 미군이 주한미군과 동아시아 미군 전체가 북한에 하시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백신을 제1착으로 맞았다. 모든 미국인들 중에. 예. 그 순간이 된 순간 북한에서 사단이 일어나서라도 자빠져 갖고 결국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이 일이 벌어진다라고 제가 권하면 어차피 질 싸움이에요. 그냥 있으면 져. 그렇지. 2022년 3월 집니다. 당연히죠. 이럴 때는 배팅 크게 걸어야 돼요. 맞아요. 이 일이 벌어진다라고 전제를 하고 예, 예. 그러면 휴전선이 분단이 붕괴되면 그때 온갖 스토리 다 튀어나오고 저놈들 저 친북이었다 종북이었다 간첩이었다 저거 중국 공산당 첩자였다 중국 인민해방군 첩자였다 이런 얘기 다 튀어나오고 한국인들이요 아니 70년 묵은 분단이 무너졌는데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그렇죠. 휴전선이 무너져 70년 묵은 김일성 체제가 무너졌는데 그렇죠. 이 거대한 정치 심리적 쓰나미가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지금부터 그 길에다가 내가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이 지점에다 내가 쏴야 된다고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오늘 내일 그 여론조사 따라가면서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깨굴창에 콱 박히는 거예요. 매일 조선중앙 읽고 네. 끄떡끄떡하고 그러니까 그 따라 움직이면은 예 그러니까 대선 전에 쉽게 얘기하면 네. 대선 전에 네. 북한 체제 무너지고 네. 대선 전에 북한을 미국이 접수 해방한다는 전제를 깔고 크게 배팅해 버리라고. 어차피 국회의원은 그 다음에도 2년 더 있으니까. 그렇지 맞아요. 대선 전에 안 무너져도 크게 안 손해봐 그거. 자기 칼날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중국 침몰하고 연관되니까. 그렇죠. 그게 그 가능성이 따따블로 높아지죠. 그렇죠. 분단구조 해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밑도 끝도 없는 바이러스 전쟁 그 안에 내포된 중국 침몰하고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죠. 직접적 연관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2022년 3월 대선 전에 그다음 백신 나온 이후 예, 예. 2021년 5, 6월 이후 예. 2022년 3월 전 그 예, 예. 한 10개월 사이에 예. 분단 구조가 굉장히 흔들리거나 북한에서 급변 사태 일어난다. 예. 그래서 미군 들어간다. 예. 북한 급변 사태와 미군 진입이 있다. 예. 결국 그래서 분단 구조 무너진다라고 전제를 깔고 그랬을 때 사람들의 정치 심리가 어떻게 바뀔 거냐. 그렇죠. 2022년 3월 달에 대선 찍으러 나온 사람들. 그거를 겨냥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라 이거야. 그게 다가올 미래의 구도의 가장 중요한 예. 이미 결정 변수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자유시민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지역 선거구별로 조직화되는 걸 미미한 전국에서 한 2, 3천 명 규모로 처음 보여드렸는데 활동한 사람만 2, 3천 명. 활동을 지금 움직여 봤잖아요. 예. 다 움직였죠.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예. 지역 선거구별로 다 앞가리 많은 점잖은 사람들이 딱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이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그 단체 혹은 주요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제 어저께 내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야 시민단체 크게 한번 만들자. 그래서 이 단체가 성원이 membership을 양쪽 얼굴을 갖게 하자. 하나는 그렇죠. 시민단체 성원의 멤버십, 다른 하나는 미통당 당원의 멤버십. 참 미통당에 대한 미통당 애정이 참 아니 애정이 대단합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 정당을 밑바닥서부터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 애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체가 아니라 당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지금 미통당 무주공산이니까 보수 정당을 우리 자유시민 내 미통당 가보니까 자발적 자유시민의 밑바닥이 없어요 당에. 그러니까. 미통당 가본 게 아니라 이번에 그 사전선거 운동 그거 아니 이렇게까지 없나 생각이 들 정도로 없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막 이게 느껴져요. 미통당 재생 참관인이라고 역할을 갖다 놓으면 용돈 받고서 꾸벅꾸벅 절어. 내부적으로는 재생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그냥 저러다가 아니 재생의 문제가 아니라 재생이 아니라 아니야 그냥 새로 만드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미통당이라는 브랜드랑 그
그 한 100여 명 국회의원들 지금 조선중앙의 마수가 지금 약화돼 있는 상태거든. 그렇죠. 약화돼 있죠. 이때 밀고 들어가서 진성당원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5월 초, 4월 말, 5월 초에 이 움직임이 출발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저 혼자서 못 하잖아. 또 우리 정교모 혼자서 못 하는 거 아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예를 들면 뭐 지금 저기 거대 그 인맥들, 거대 단체들을 종교 뭐 적인 단체 이런 걸 거기에 이제 튜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방향으로 그렇죠. 가자라고. 예, 예. 그 5월 초까지 이게 출발될 수 있다고. 예, 예. 그러면 이게 출발이 제대로 되면 2021년 여름까지는 예, 예. 내년 여름까지는 예. 제가 보기에 200개 선거구에 평균 최소 1000명이에요.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예, 이번에 아무것도 아니고 해보니까 어떤 선거구는요 100명 그냥 가버리다 선거구에서 선거구에서. 저희 쪽에 그 조그맣게 한 공명선거 지원단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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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이게 제대로 딱 왔고 잡고서 딱 스크럼 걸고 덤벼버리면 이게 1000명 간다고. 예. 그러면은 저기 주인이 될 수 있죠. 당에. 그러면 이제 당선자한테 딱 하는 말이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의원님 지역구 신경 덜 쓰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띄워주세요. 그렇지. 지역군 저희가 지켜드립니다. 그래서 당신 배지 보장해 줄 테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면서 조선일보고 중앙일보고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싸워라. 가. 그리고 조잡하게 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지금 그야말로 뛰어라. 야, 정책 이때는 만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뭐냐면 자유시민이 움직일 겁니다. 예, 예. 이거 함께 하세요. 예, 예. 조선중앙 눈치 보지 말고 탄핵 문제도 짚으세요. 이번에 국회 개원하면 예, 예. 혹은 당선자 신분에서 같이들 모여가지고 5월 말이나 6월 뭐 초쯤은 가서 저기 어디야 서청대 가서 단체 예. 특별면회도 하고 예. 한 7, 80명 가서 단체 특별면회 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 뭐 석방 요구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그 청원이 돼버려. 나 솔직히 말하면 박 대통령의 최대의 지금 기여는 감옥에 계속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잔인한 말인지 몰라도. 맞습니다. 석방 요구가 문제가 아니라 가서 면회를 하고 건강히 잘 버티십시오. 씩씩하게 저희도 밖에서 잘 하겠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싸워봅시다. 라고 네. 대통령한테 그 메시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와서 도대체 미통당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헌정 질서가 문란해지고 파괴됐냐. 네, 예. 이 판성을 좀 해야지. 그렇지. 그런 그리고 의미에서 이제 지금 밖에 뭐 비대위 비상대책위 그러는데 참 그래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아니 원내가 이미 지금 구성됐는데 무슨 비대위야. 그러니까. 이제 방금 선거 끝났구만. 그러니까 원칙으로 또 집어먹으려고. 조선중앙이 또 집어먹으려고. 그렇지. 원칙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대표된 자의 김종일 권리를- 발가락에 딸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아직 4년 남았어. 오케이. 뭐 지금 바로 국회의원 선거 놔두고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 이 이상 더 이상 어떻게 더 망해요. 좀 가만 좀 두셔. 이 악랄한 인간들아. 이제 당선된 사람들 몸 좀 주술리고. 그리고 당뇨는 이제는 조직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다 이 당뇨들이 암덩어리예요. 여기 미통당은. 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그 선거하는데 참관인 뭐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중앙당 당뇨들이 당뇨들이 체계화돼서 사람들을 뽑을 때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 참관하게 저희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저기 그 인격살인 일어날 때 예. 그 저기 당뇨들이 그 박 대통령 조기 하야해야 된다고 성명 발표했잖아. 근데 그렇죠. 그날이 그 다음 날이 김무성이 당권 장악하려고 했던 그 그렇죠. 쿠데타 날이었어. 11월 4일. 그러니까 이것들 정신머리 없는 것들. 이 자유시민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건전한 이익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지방이든 중앙이든 간에 지금은 이제 중앙당 지방당 그 큰 당 조직을 바꾸라는 거 아닙니다. 당의 행정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조직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대개는 기획이나 정책 개발이나 이거는 사실은 아웃소싱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부적인 부분에서 그것까지 다 하면서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바로 21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할 때 자기 조직이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이 말하자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야 이거 미중 전쟁, 이 중국 침몰 이건 문명 대 반문명이고 이거 중국 침몰한다. 그렇죠. 라고 보는 거. 두 번째는 이거 백신 내년 초여름쯤에 백신 나오는 거고. 그렇죠. 늦봄 초여름에. 예. 그러면 미군이 제일 먼저 맞을 거고. 그럼 그 상태가 되면 미군이 하시라도 북한에 진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예. 거기서 결국은 내년 초여름서부터 내후년 3월 대선 때까지 그 10개월 사이에 결국 북한 급변 사태 나고 미국에 의한 접수 평정 일어난다. 그렇죠. 거기에 배팅을 해야 돼. 그 시나리오. 이때는요 힘이 약하니까 일이 이렇게 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배팅을 해야 돼. 사업가들이 하듯이. 그렇죠. 사업가들이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거고 사람들의 패턴이 이렇게 될 거고 기술이 이렇게 갈 거니까 나 이거 한다. 빡 배팅하는 거거든. 그렇죠. 벤처를 해야 돼. 벤처를. 그러니까, 두 번째가. 네. 세 번째가 뭐냐. 자유시민들이 선거구를 지켜줄 수 있을 거다. 지켜준다. 그런 자유시민들이 조직화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선중앙 눈치 보지 말고 들이받으면서 싸우면 각자가 다 오나라고 생각하고 각자가 오나라고 생각하고 자유시민과 결합해서 선거구 차원에서 결합해서 뭐 유명한 무슨 단체 이름 내서 같이 사진 찍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선거구별로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조직 만들어집니다. 자유시민들. 자, 그래야 쟤들이 짜놓은 그 지역 조직이랑 싸우니까. 싸우죠. 지금 뭐 준비할 건데 뭐요. 쟤들은 교육감 뭐 있어가지고 지금 다 준비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가 됐어. 이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야 된다. 네, 그 세 가지입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보실까요? 예. 저 종로서에 가서 이제 조사받아야 돼. 선거범죄 선동죄. 내가 무슨 선거범죄를 선동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가르쳐 주세요. 그러려고 수사관한테. 예. 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